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6일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지금 다시 또 제 2탄입니다. 심야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많이 들어주셔서 반드시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가 오늘 폭발적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런저런 오늘 활동을 좀 하느라고 이 오후 방송 한 편밖에 못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빠여 있어요. 핵심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윤석열 총장이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과연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데 어디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우선 내일부터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내일서부터 내주까지 일정이 확정된 걸 보면, 첫째 가락시장을 간다, 그 다음에 광주에 간다, 그 다음에 청년들과 만난다, 그 다음에 이준석과 만나서 5,000원 해가지고 선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다. 이 정도까지 지금 일정이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일은 우리 가락시장 하면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현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그야말로 민생 파탄의 현장, 그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바로 아침 7시에 가락시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식자재 시장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대표적 상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방문지 많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견뎌내는 국민과 고통을 같이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오찬을 이준석 대표하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선대위를 구성해서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겠느냐, 중앙선대위 구상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 오후 3시에는요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면 2030의 돌풍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표심,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 끌어오는데 혼자 힘 플러스 시너지 효과 때문에 이준석 효과를 좀 끌어내서 청년과 스킨십을 넓히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는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내주 이제 11월 10일이죠.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5.18 민주 이 묘지 참배 등 호남에서 중요한 일정을 가져요. 예. 그리고 이제 8일 이전에 8일 날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서는요, 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상심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달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1일 날에는 이제 김해 봉화 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총장의 빅 플레이트, 큰 그릇, 큰 접시론, 이게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냐, 탈진보 인사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 이런 계층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염증을 느끼는 세력이 상당해요. 네, 이런 표가 홍준표로 많이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반영이 됐잖아요. 이거를 우리 윤석열 총장이 잡아와야 돼. 그런 차원에서 이 봉화마을, 그리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잖아요. 문재인 같이 너는 너희들끼리 놀아, 나는 나대로 놀 거야, 국민을 양분시키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여권의 인사들이 우리 보수주의를 택했던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봉화마을에 가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행보는 중도층과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층 집중적으로 공략하되 이 외연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여기에 추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이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동기는 바로 뭐냐, 당심에서 절대적으로 앞섰어요. 당심에서 무려 이 홍준표 후보는 34.80%인데 윤석열은 57.77%, 그러니까요 한 23% 정도나 앞섰어요. 이 당심의 23%는 통상적으로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한 기관들의 지표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때도 대세론이 그대로 따라간다, 처음서부터 윤석열 총장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대세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에서도 대세론, 이재명에서도 대세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총장에서도 대세론이 통용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해드리고 평가를 해드린 바 있어요. 그대로 나온 게 이게 당심이에요. 그 다음에 민심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는 48.21 그리고 윤석열은 37.94잖아요. 이게 한 11% 차이가 났어요. 이것도 여론조사를 보면 맥시멈이 한 5, 6%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높아졌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민심 여론이 홍준표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예상보다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한 5% 정도는 더 나왔어요. 저는 여론에서 한 뭐 5%에서 맥시멈 10%인데 5, 6% 정도 갈 것이다 했는데 10%, 11%나 더 나왔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정상적 여론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대세론하고 거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6% 정도로 앞섰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왜 당심에서 이렇게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규 당원들 2030이 늘어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홍준표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린 바에 의하면 맞다. 2030 늘어난 건 맞다. 그러나 기존에 50, 60, 70들의 당원 비중이 65%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신규 당원 가입에서 50, 60들이 비교적 적다손 친다 하더라도 모집단인 50, 60, 70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심에서 앞선다 라고 하는 그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신규 당원 19만 명 중에서 11만 명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다.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이렇게 20%가 넘게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이 이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전국 245개 당협위원장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이 160명 정도. 그래서 이 새롭게 가입한 19만 명 중에 11만 명이 윤 후보 지지 당협 당원들로 파악이 됐다. 그래서 윤 후보 지지세가 강한 50대 이상 당원 증가율이 컸던 것도 승리 요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자료에 의하면 당원이 8월 말 현재 37만 9천여 명, 거의 38만이 했는데 그 이후에 19만 2천여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40대 이하 당원은 8만 명, 50대 이상이 11만 2천 명. 여기서 300명 차이 나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래서 압도적 당심이 이기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학생 진보 운동권, 진보 운동권에서 윤석열 지지 성명을 조금 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좌파라면은 이재명을 찍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 이런 캠페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뭘 보면요. 20대 대선은 좌파의 선택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윤석열 당선에 계기로 해서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말하자면 좌파 성향의 단체는 어디냐? 전국 학생 행진이라는 학생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문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명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이 전국 학생 행진 이 단체의 성명을 우리가 모두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운동권 이 단체에서 포퓰리스트 이재명보다는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이 낫다. 진정한 좌파라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성명을 냈어요. 홈페이지에 뭐라고 올렸냐? 20대 대선 좌파의 선택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입장문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에. 그래서 민주당 재집권을 막으려면 윤석열 후보 지지도 감수할 수 있다. 20대 대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통해서 포퓰리즘 정치가 야기한 한국 사회의 하락을 저지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을 생각해봐라.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보건 위기를 심화시켰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보다 더한 타락을 막아야 한다. 당신이 진정한 좌파라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면서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거는 사이비 이론이고,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이런 문제점을 쭉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기본소득은
소득 주도 성장론의 변형이면서 나라 경제를 훨씬 더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보수주의자들도 인정하는 자유주의 가치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권은 상권 분립, 형해화해서 사법부 입법부를 지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사례이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정치검찰 해체만 부르짖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이거는 북한의 이익과 정부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대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주변국의 불신을 낳고 있고 군사 위기를 부추긴다.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개선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국제적 입지는 모호해지고 군사적 위기는 강화될 것이다. 이래서 절대로 이재명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요, 지향하는 정치 이념은 자유주의이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을 지키려고 한다. 윤 후보는 자유주의 핵심 가치인 법치를 실행하려 했고 민주당보다 더 합리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있고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보수주의에도 미달하는 포퓰리즘 세력, 사이비 이론으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는 사기꾼 집단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심화한 경제, 정치, 군사, 의료 위기를 해결할 길은 요원해진다. 당신이 진정한 좌파라면 이재명을 사회민주주의자 혹은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하면 안 된다. 20대 대선에서 좌파의 선택은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은요, 학생운동권의 양대 축인 NL계와 PD계 중에서 PD계에 속합니다. 즉 민중민주계열에 속해요. NL 민중해방계열이 아니고. 그래서 운동권의 주류는 NL이 중시하는 민족 통일보다는 평등과 가치를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진은 과거 학생운동권 연합체에 있던 전국학생연대회의 후신으로 알려지고 있는 좌파 단체입니다. 이 좌파 단체 윤석열 총장의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큰 접시로 해서 주장했던 탈진보 이 지지층 그리고 20세대들의 즉 청년 세대들 이 대학생 세력들의 지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행진이 추구하는 말하자면 이 주의 주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서 반드시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이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 추미애하고 충돌 때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결국 오늘의 윤석열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에서 윤석열의 끈기 인생 61년을 조망하는 그런 기사를 냈는데요. 이 윤석열 총장의 그 선명한 이 강철 의지.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지금 닉네임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강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이런 지금까지 버텨온 윤석열 총장의 내공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최근에 뭐라고 지난 28일 때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냐면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실패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본경선 일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전두환 발언 그리고 대사과 논란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미지의 길을 가다 보니까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하고 했다. 그런데 비상식,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상징인 문재명 세력과 선명히 투쟁하겠다라는 입장을 그때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야말로 이 고시 구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꿋꿋하게 버텨왔고 더군다나 20대 엘리트 검사들 사이에서 34살에 초임 검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결혼도 52세에 대해서 2년 동안 연애했는데 이 교제할 때 이 헤어지자는 이 김건희 씨의 말에 눈물을 흘려가지고 다시 이 김건희 씨의 마음을 되돌린 도 있고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의 지인들은 천성이 낙천적이고 맷집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장기 중에 하나가 말이죠. 참고 버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하고 충돌할 때 주변에서 걱정하니까 내가 사실 구수했기 때문에 인내심은 바로 갑이다. 이렇게 강하게 버틸 수 있고 자신만만하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그야말로 국정원 댓글 사업 때문에 좌천에 좌천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옷을 벗지 않고 굳건히 버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배 생활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도 정치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요, 끝까지 그야말로 버텼다는 것이죠. 잘 버텼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는데 임신에 성공했지만은요, 국정원 댓글 수사 파문 때문에 충격이 커서 유산을 했다. 이런 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김건희 씨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업고 출근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기뻐했는데, 이 유산한 후에 굉장히 낙심이 컸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4마리 하고요, 고양이 3마리를 키우게 됐다. 그리고 또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자천됐을 때는 호기심, 독서, 이게 이제 폭발해가지고요, 자기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전자기 화학에도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도 보게 됐고,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고 상대성 이론까지 공부하게 됐다. 이런 또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워낙 마당발이기 때문에 관훈상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챙겼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호인 같지만은 원칙은 굉장히 중시하고 고집이 세다. 그래서 어릴 때요,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더 많이 맞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 또 너무나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엄정한 법 집행,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다. 이런 게 지금 이런 이 비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추미애한테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이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을 때도 또 말하자면 버티고 법정 소속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은 지난 3월에 그만둬서 그야말로 6월 말 정치선은 7월에 입당. 그래서 오늘 이제 경선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돼가지고 야권의 후보로 확정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선 과정에서도요, 나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싸우는 거 하나는 잘한다. 나는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이다. 이런 또 일화를 남게 됐다. 라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관해서 이제 지금 캠프에서는요, 언제 공개석상에 나설 것인지 시점과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의 경우는 부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저런 말하자면 구설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윤석열 총장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요, 이제는 이제 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계기에 배우자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제 직접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본선에서는 필요한 부분 위주로 활동을 하리라 라는 암묵적 공감대가 이미 캠프 내에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당 선대위가 꾸려지면 과거 선례에 맞춰서 후보 부인 지원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부 활동을 극히 자제하고 주로 자택에만 머물러 왔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 활동의 시점, 방식을 두고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미 방송에서 인터뷰 출연 요청도 세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김건희 대표죠, 토마스코 후보 배우자로서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캠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길었던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에 따라서 이 김건희 대표 최근에 머리도 단발로 딱 잘 자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대표가 전시기획사를 이끌면서 꾸준히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커리어 우먼 이미지와 전통적인 정치인 배우자로서 이미지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도 캠프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윤석열 총장도 이런 외부 활동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조용하게 내부에서 많이 썼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런 이 악성 유튜버 방송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엑스파일 등등.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집권을 계속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데 한쪽 바퀴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재개한다, 개시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도요, 모든 정치인에게 배우자는 공동 운명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정치적 결정을 할 때는 부인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 상의도 한다라는 점까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대표가 이 대외 활동의 시점은 상당히 무르익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머지않아서 직접 동행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행보를 통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대표의 대외적인 활동에 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도 해주시고요. 필요한 조언이 있으면 우리 캠프에도 잘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